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새로 문을 여는 학교 중 8곳은 신학기가 시작돼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예상됩니다. 거제 한 초등학교는 토목 분야가 80%의 공정에 그쳐 준공은 4월 말로 예상되고 창원의 초등학교 2곳과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의 초등학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수업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어패류 미국 수출의 중대 조건인 미 FTA 위생 점검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TA는 오늘부터 14일까지 통영, 거제, 고성, 남해의 FTA 지정 해역에서 육상과 해상 오염원 관리, 미국 수출 공장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FTA 지정 해역에서는 1972년 한미 폐류 위생 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구한 말 들불처럼 일어났던 의병 활동 가운데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천여 명의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지만 이들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하동군 옥정면 월행마을. 100여 년 전 항일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져 50명의 의병이 전사한 곳입니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군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지에서 의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 당시 지리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투를 치렀던 의병들이 바로 경남 창의대입니다. 1909년 일본의 대토벌 작전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0년까지도 의병 활동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항거한 것입니다. 한일 병탄 이후에 많은 의병들이 해산을 하는데 우리 지리산 지역에서는 해산을 하지 않고 끝까지 결사항전했던 1000명이나 됐던 경남 창의대의 의병장들을 이끌었던 대장은 산청 출신 박동의 장군입니다. 박동의 장군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면서 201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습니다. 올해도 박동의 장군의 휘하에서 활동한 경남 창의대 소속 의병장 14명의 기록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의 의병장과 경남 창의대를 기리는 선양 사업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의병들과 함께 기릴 수 있는 그런 기념감 건립이라든지 선양 사업을 지금이라도 추진했으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지역 의병장들. 경남 창의대에 대한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젯밤 8시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창대교에서 20살 양모 씨가 교각 아래 바다로 뛰어내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1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택시를 타고 가다 마창대교 부근에서 흉기로 자신을 위협한 뒤 차에서 내렸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조선소에서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33살 A모 씨를 구속하고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작물업자 29살 B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20일 낮 1시쯤 거제시 아주동의 한 조선소 작업장에서 42살 윤모 씨가 벗어놓은 점퍼에서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모두 53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53대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고용률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은 56억 8천만 달러, 1년 전에 비해 무려 30.8%나 줄어들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이 같은 감소율은 2009년 8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경남보다 수출액이 겨우 1억 달러 많아 수출 2위 자리도 내줄 판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준 것이 지역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생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2달 동안 울산 지역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와 조선을 중심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지수는 5개월째 기준치를 밑돌더니 이달엔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 같은 부진은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저하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는 53만 9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인 7천 명이 줄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취업자가 54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고용률은 더 심각한데 지난달 고용률은 57%로 56.5%를 기록했던 2010년 2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여파가 고용률 저하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달 수출과 고용 등의 경제지표가 곤두박질 치면서 연초부터 울산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고등학생이 일일 교사가 돼서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열렸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현 구다마츠시의 한 초등학교. 고등학생이 일일 교사가 돼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전공한 이 학생들은 게임이나 놀이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노래의 리듬에 맞춰 큰 소리로 영어 단어와 발음을 말하고 생활에 익숙한 다양한 사물을 영어로 배워갑니다. 高校生の皆さんがとてもうまい英語を喋っていたから僕もそんな風な英語を喋れるようになりたいなと思いました。私が5年生だった時よりももう英語喋れるし、もうすごいちょっと尊敬しました。それもみんなよくついてきてくれて、私もすごくやりやすくて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 시모노세키 씨가 개최한 대화 방식을 배우는 강좌. 이 강좌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과 자신에게 맞는 이야기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전문 상담사들은 효과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상대의 말을 반복하면 안정감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또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 사용하는 것 등을 소개했습니다. こういうような楽しい講座では思ってなくていろいろ勉強し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が強くなりました. 이와 함께 대화 방식은 리더십 유형과 협조 유형 등 4가지가 있다며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알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3월의 시작부터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많이 옅어진 상태지만 아직 우리 지역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황사 영향권에서 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날 먼지가 잘 붙는 니트 의류는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 옷 입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좀 추우셨죠?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하며 평년 기온이 살짝 밑돌았는데요. 낮 동안에는 11도까지 올라 무척 포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오늘 경남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하늘은 청명한 모습입니다. 오늘 황사만 아니라면 종일 이렇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11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 12도, 고성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2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진주시 충무공동주민센터가 오늘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충무공동주민센터는 지상 4층, 전체 면적 1,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행정시설인 주민센터와 다목적 시설과 함께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인 장난감 은행 등도 운영됩니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6,300여 명이 입주했습니다. KBS 인기 프로그램인 TV쇼 진품명품의 출장 감정이 오는 24일 창원시 마산 하포구청에서 열립니다. 출장 감정은 시민이 갖고 있는 고미술품을 전문가로부터 직접 감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감정을 받으려는 시민은 창원시 구청 행정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에 녹화된 출장 감정은 다음 달 12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경남에서도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땅 꺼짐 위험이 전국에서 5번째로 컸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 노후 하수관을 점검한 결과
경남에서는 1km에 평균 1.02곳이 토사가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등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부산시, 세종시, 울산시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창원에서 발생한 지난해 화재를 시간대별로 통계낸 결과 낮 1시 때에 가장 많이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628건 가운데 오후 1시 때 44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오후 3시와 4시 때에 각각 43건과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재 발생이 낮은 시간대는 새벽 1시에서 아침 7시까지로 평균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경남에서는 전입 인구가 전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5년 1월 국내 인구 이동 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총 전입은 4249명, 총 전출은 4066명으로 183명이 순유입됐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제주, 인천이 인구 순유입이 가장 높았고 전남과 대전, 경북이 순유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영화사 파란만장과 공공미디어 단잠이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오래된 희망이 지난달 초 완성돼 창원 지역에서 상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투쟁한 현장을 담았습니다. 제10회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겨울의 사랑 봄의 왈츠가 오는 8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가 직접 제작한 한국어 포스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포스터 전시회가 오는 13일까지 KBS 창원방송총국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책 읽기를 오감의 체험으로 확장해주는 연극, 책공연, 책책책이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